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각각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광화문 근처 청계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일보 근처에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유세를 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 있지 않습니까? 용산. 이 용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용산에 속한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용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각 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이 현장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연설 내용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연설 내용이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들으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런 연설 같은 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제1당 그 다음에 거대 야당의 대표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체 국민의힘 그 지지층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연설을 했느냐 이런 거를 뭐 굳이 찾아서 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냥 요약,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과연 이 당들은 또 이 당의 대표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겁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요새 또 제 말이 빨라졌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당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마이크를 잡을 때 뭐 마이크 이 음량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찢어진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자기의 형수한테 했던 그 막말 욕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폐륜적인 막말 그런 거를 빗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찢재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마이크 소리가 찢어진 소리가 났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이재명 대표가 아직 얘기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런 마이크에서 찢어진 소리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법원 갔다 왔습니다. 왜 법원에 갔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온갖 범죄 의혹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지 아니면 저기 서초군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재명 지지층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밖에 다른 대한민국 국민 이재명을 따르게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이 말을 알아먹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수긍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메시지 전달에는 어느 정도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무슨 얘기했냐? 주권자를 무시한 대리인은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한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 경제 강국이었고 평화국가였고 경제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나라였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망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다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 내일 투표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해야 된다. 옐로 카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건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 용산에서 이태원 사고가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이태원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무자격 정권이다. 그리고 실패한 정권이다.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경제 얘기합니다. 민생 얘기합니다. 대파 안 들고 와서 다행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서 송영길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에 떠올랐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만한 그런 묘수, 해법 이런 것들을 제1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우 꺼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또 그 가구당 100만원, 1인당 25만원 그 얘기 지역화폐로 뿌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뿌리는 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고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초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무슨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로 뿌리는 거 이것 말고는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게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경제 강국이었고 경제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나라였다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경제법으로 한다는 얘기가 겨우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 뿌리자는 얘기밖에 못합니까?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모였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럽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하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연설을 들으려고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외교 얘기를 합니다. 외교가 엉망이다. 그래서 수출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외교 얘기를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 쎄 이런 하는 사람 중국의 쎄 뭐 하고 중국 대사 3급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그 3급 대사를 만나가지고 쎄 이러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그 중국에 5일 동안 가면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했다는 그 이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그 민주당 정권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외교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미동맹이 와야 됐다는 평가, 그 다음에 대북 굴종을 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정권 교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뭔 얘기를 하냐? 평화와 안보도 경제다. 평화가 경제고 안보가 밥이다. 아니 그렇게 평화를 중시하고 안보를 중시했던 그 민주당에서 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문재인은 그런 식으로밖에 외교를 못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밖에 대북 정책을 하지 못했습니까?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김정은이 핵을 옹호하고 다녔습니까? 왜 북한에 있지도 않은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설파하고 다녔습니까? 왜 우리 국민한테 CVID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화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과연 민주당한테 있습니까? 과연 이재명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사드를 반대했던 이재명 쎄 하는 이재명한테 평화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그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란 뭡니까? 바로 외교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력 이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외교적인 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 대외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계속 따라하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이 평화와 안보와 외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 뭘 했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의 있지도 않은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떠들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뭐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염치로 무슨 생각으로 선거 요새 마지막 날까지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북한보다 군사비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한미 동맹도 있는데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군사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이재명의 수준이 알만하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핵이란 거는 비대칭 무기입니다. 절대적인 비대칭 무기입니다. 이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아무리 북한한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이제 전쟁은 속된 말로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이 핵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핵을 불시에 대량으로 우리한테 투발할 수 있는 각종 수단, 예를 들어서 미사일, 이 미사일도 그냥 탄도 미사일도 있고 이 변칙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같은 그런 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잠수하면서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SLBM 기술까지 갖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북한한테 우리가 재래식 전력, 전투기가 좀 많고 해군 함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야포수가 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압도적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의 위협을 과장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까? 정말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핵을 가진 나라와의 이 전력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게 바로 아니 이건 군사 분야의 그런 정설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재명 앞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얘기로 이렇게 돌변하기 때문에 정말로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또 이재명이가 외교,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박식하다는 듯이 이렇게 평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깝깝할 지경입니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외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계 각국과의 이런 외교 관계가 회복되고 또는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그 실적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기업들한테서 세금 뜯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가구당 100만원, 25만원 이렇게 나눠준다는 이런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또는 그 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이 외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아니 소위 말하는 그 리스크 하이 리스크인 국가에 뭐 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틈만 나면 좌파 정책으로 세금 걷어서 돈 뿌리라 그러고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집단한테 쎄 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야 정당, 입법 독재를 하는 그 정당이 좌파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외국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할 요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강성 노조가 정치 파업을 하고 불법 파업을 하고 그걸 갖다가 또 거야 제일 정당이 그걸 갖다 도와주고 그걸 갖다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런 나라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뭐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노조한테 뜯기고 정치권에 뜯기고 좌파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이런 나라에 왜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진정한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말 그 정권 차원에서 정말 그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을 남용할 권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남용할 권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낭비할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낭비할 예산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예산 증가율이 대폭 줄었습니다. 문재인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이 정부 예산이 불과 한 300조 원을 좀 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때는 이게 600조 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600조 원 넘었습니다. 2배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재정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싶어도 낭비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낭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아주 그냥
국가 예산을 그렇게 늘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각종 정부를 경험했지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던 게 바로 문재인 5년 동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운명이 갈렸다. 포기한 주권, 권력은 결국엔 기득권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달라. 꼭 심판을 해달라. 레드 카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옐로우 카드, 경고까지는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같은 소리를 꽤 오랜 시간 반복했습니다. 듣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소리를 한 40분 정도 해버리니까 저같이 이게 목적 의식을 갖고 듣는 사람 말고는 아마 거기 현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마저도 하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정권 심판을 아주 돌림놀이처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연설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신나거나 이 지지층들의 이 단합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런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정권 심판을 외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심판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절박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연설 자체가 그렇게 호소력이 있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사회에서 최고 기득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글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다수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이재명은 우리 국민 같은 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벌써 감옥에 갔을 만한 그런 범죄 의혹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렇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만약에 부산에서 다쳤습니다. 그것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헬기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바로 그날 이송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한 예능 프로에서 이걸 갖다 헬기런이라고 표현을 해서 또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각종 비리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 남용 의혹도 있고, 아니 이 배임이라는 거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심판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 국내 대리 머슴을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한테 옐로우 카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와닿지 않을 텐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임 지지층을 제외한 이 선거, 매번 선거에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중도층은 이재명의 정권 심판, 윤석열 심판, 옐로우 카드 주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내일 투표로서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재명의 오늘 연설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별로 환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연설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셨다고 한다면,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연설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